여러분 제3부가 시작됩니다. 일본 근세 하이카이. 자, 가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써있나요? 여기에 텐메이노 하이카이. 텐메이시 시기의 하이카이겠습니다. 텐메이기 해가지고 1781에서 88년 7년밖에 안 되네. 그 시기에 이렇게 일대 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심 인물이 요사부성입니다. 요사부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애가 도테모 모시로이, 그림이 무척 재미있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잠깐 가볼까요? 이게 여기 부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기 낙관인 거예요. 요사부성이 화가기도 합니다. 화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카이 작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림에 자기 하이카이를 쓴 거거든요. 요게 요겁니다. 잘 읽기 어렵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요사부성인데 어떤 이 하이카이들을 지었느냐. 그래서 텐메이노 하이카이 하면 요사부성이 중심 인물이고 또 다른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중 한 사람만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탄타이기. 탄이 성이고 타이기 이름인데 이 사람의 그 하이카이를 하나 읽어볼까요? 자, 야마지키 때 무카우 조카야 타코노 카즈. 야마지키 때 무카우 조카야 타코노 카즈. 야마지 산길이죠. 산길을 기때 와서,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무카우 향하는, 바라본 거죠. 여기서는 나가메타 조카 성 아래, 성하라고 있죠. 일본에는 그 각 지역마다 그 에도 시대에는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주에 하나의 몇 개씩은 안 되고 딱 하나의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영주가 사니까 다이메들이 살고 거죠. 그 밑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를 조카마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주인공이 산길을 올라서 그 다음에 앞에 향하는 성 아래 마을을 보았더니 뭐가 있더냐면 타코노카즈. 타코, 이 연입니다. 이 연은 보통 우리는 겨울에 날리죠. 눈 올 때. 지금 날린 시기지, 연 날린 시기는. 연에 날린 일본 같은 경우는 타코는 봄입니다. 그러니까 타코노가 연의 수, 가진 숫자라는 뜻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 연들이 하늘에서 나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이 풍경을 이 탄타이기가 찍은 겁니다. 산길을 다 올라갔더니 눈 아래 성 아래 도시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그 위에 연이 몇 개나 이렇게 떠 있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이카이 우선 웃기거나 골기거나 그런 게 아니죠. 해악도 아닙니다. 그냥 앞에 마초 바쇼가 만들었던 그 하나의 풍경을 이렇게 오려내는 듯한 그런 하이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생각하시고, 여기도 조카, 여기도 기레지 야를 썼네요. 그 다음에 타코가 봄을 상징하는 계어입니다. 이렇게 숫자도 잘 맞추고 풍경이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야마지 산길이네. 산길을 다 오르는 겁니다. 기때는 와서라는 뜻이지만 이 옛날 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길을 다 올라갔더니 눈 아래 성이 조카마치, 성 아래 도시가 펼쳐졌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뭐를 느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여러분 연 날리는 거,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을 달려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요새 친구들은. 그렇죠. 저희 어릴 때 할 짓이 없으니까 겨울에 이렇게 낫들고 대나무로 잘라가지고 연을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 되게 잘 만들 수 있는데 요새는 뭐 연 만드는 도구, 이 재료가 있으니까 되게 조잡하죠. 그걸 연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저 같으면 제가 살던 동네에 연이 막 날아다니면 우리 같으면 겨울이구나 라든가 보기 좋다라고 했는데 일본에는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풍경, 그러니까 연을 날릴 정도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연이 비싼 게 아니니까 그 여유가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이 된 요사부성의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탄치 때
모치 카사나리느 니삼베 보당. 한자가 이게 모란입니다. 이 모자고 이게 단자, 붉을 단자기도 한데 이게 붉을 란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이입니다. 우리 모란꽃 아시죠, 여러분들? 모란꽃은 저희 시골집에 지금도 있습니다. 부모님 계시는 한켠에 제가 정말 옛날이죠. 고등학교 때 시장에 가서 그 모란꽃을 그 뭐죠? 이 밑에 뿌리 있는 거 그걸 사가지고 심은 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계속 그 뭐죠? 줄기를 뻗어가지고 되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번식이 가는 건데 그게 모란입니다. 모란 높은 꽃이 아닙니다. 낮은 꽃입니다. 높이 올라가야지 뭐 1m, 1m 반, 1m 50 정도? 그 정도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꽃, 하얀 꽃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근데 모란꽃이 칫대, 지금은 칫대, 좀 초금을 읽어야죠. 산자인데 모란꽃이 져서, 모란꽃이 떨어져. 오치 카사나리는 여기 누가 여기가 이게 길해집니다. 뭐뭐 했다 완료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치 카사나리는 우치는 강조하는 앞에 특별한 의미 없는 말이고 카사나르 동사죠. 카사나르 겹치다, 겹쳐지다. 그러니까 모란꽃이 져서 겹쳐져 있구나. 니삼배 두세 편자는 잎, 그러니까 모란이 잎사귀를 말하는 거죠. 모란 잎사귀 그리 떨어지나? 하여튼 풍경이 좀 생각이 안 납니다. 모란꽃이 떨어져서 겹쳐 있구나. 두세 잎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색깔 여기서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얀 그 모란 꽃잎이라고 한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건 아주 붉은 그런 모란 꽃인데 모란 꽃이 피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탐스럽고. 그런데 여기는 하얀 모란 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은 황토색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화산재료, 제주도가 마찬가지죠. 제주도 가면 흙이 시커멓잖아요. 화산재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흙이 시커멓죠. 그래서 새카만 그 땅 색이 위에 이렇게 모란 꽃잎이 두세 잎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 가지고 그 하나의 풍경을 이렇게 찍은 거죠. 어떤 그런 대조라든가 그런 걸 표현한 건 한데 뭘 어떤 거 이렇게 대단한 게 누구를 설득하려거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의 이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어떤 걸 감흥을 느끼든 뭘 느끼든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이거만 보면 이 모란꽃이 흰색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란꽃도 종류가 색깔이 많아가지고 꼭 흰색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흰색을 보고 땅과 대조된 색깔이라고 해설하는 사람도 있던데 백모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빨간 모란인데 자, 어찌됐건 보탄치때 오치카사나리는 니삼베 또 다른 거 읽어볼까요? 왕하남이다 흐르크와 아래도 이즈미카나 왕하남이다 흐르크와 아래도 이즈미까나. 여러분 좀 낯서시죠? 일본 이 문어문법이. 왕아 와타시노 남이다. 이 눈물도 지금 눈물 루자 쓰니 지금 이거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고전 시가를 읽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남이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읽기 토를 달아놨죠. 저 지금 이번 강의에서 제가 토를 달는 이유는 여러분 공부도 더 이제 하시라고 일부 달아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혼자 잘난 척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왕하남이다. 내가 흘리는 나의 눈물이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 내 눈물은 흐르크와 아래도 좀 낡게 후루이 낡다 오래되다는 거죠. 아래도는 오래는 되었지만 낡았지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지 오래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슬픈 일이 일어났나 봐. 근데 그게 어떤 거냐? 내 눈물은 이즈미카나 여기 기레지가 있습니다. 이즈미 샘천자죠. 샘이련가 샘이려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샘인가 정도. 그러니까 내 눈물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마르지 않고 계속 샘처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 배경을 이 하이카이도 배경을 알으면 조금 더 다른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슬픈 일이 있나? 눈물이 그렇게 시간 흐르크 아래도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결론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만 아직 이즈미 이 샘처럼 계속 흐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누구를 잃었나? 사랑하는 사람? 자식? 근데 여기서는 이 요사부성의 스승이 하징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징이 하징도 아까 말한 요사부성이 아니라 그 마초바쇼의 제자들의
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인맥적으로는. 근데 스승이 죽어서 그거를 애도하는 하이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죽었는데 누가 이렇게 더 슬프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행복한 사람인 건데. 근데 죽음이라는 걸 꼭 이렇게 슬픈 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상집 가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굳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죽음이 정말 슬픈 죽음이라면 안 된 죽음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더 애도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생을 한평생 살아서 누렸다고 한다면 마지막 가는 길도 밝게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여기는. 자, 넘어갑시다. 나노 하나야 즈키와 히가시니 히와니시니. 나노 하나야 즈키와 히가시니 히와니시니. 나노 하나가 뭐냐면 나가 유채꽃을 말합니다. 유채. 나노 하나의 유채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그 유채 기름이라는 게 많이 그 에도 시대 때 농사꾼들이 유채 기름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유채 기름을 많이 이렇게 유채꽃을 재배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아브라오리 기름 장수가 꽤 나옵니다. 그럼 무슨 기름일까? 그게 에도 시대가 된 유채 기름입니다. 석유가 아닙니다. 기름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휘발유, 석유, 경유, 하이브리드 연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다른 기름도 있었겠지만 유채꽃 기름이 보편적인 아브라오리 기름 파는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노 하나 유채꽃이요. 야도 여기 기르지 나왔죠. 츠키와 힝아시 다른 동쪽에 히와 니시 해는 서쪽에.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아직 달도 떴네요. 근데 거의 어둑어둑해질 때라는 거 아니다. 낮에도 해도 뜨고 그리고 달도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있으세요? 지금도 하늘이 파랄 때 해가 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달이 떠 있기도 합니다. 하얗게. 어쩔 때는 이렇게 초승달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큰 보름달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하늘 안 올려보시지 않는다고요? 세상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하늘도 열심히 올려보세요. 땅만 보고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유채꽃을 어딜 나갔겠지. 이 요사부성이. 그러다가 유채꽃 밭을 본 거죠. 노랗게 피어있는. 까맣게 피어있지는 않겠죠. 노랗게 피어있는 그 유채꽃 밭을 보는데 이 하늘을 같은 그 배경 위에 한쪽 오른쪽에는 달이 떠 있고 왼쪽에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다. 그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금방 떠오르는 그러니까 노란색, 흰색, 붉은색. 달은 흰색보다는 푸른색 쪽. 아니야. 낮에 떠 있는 달은 흰색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흰색, 그 다음에 여기 해는 뭐 빨간색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렇죠. 붉은색으로 생각하면 그 세 개의 조화 같은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야가 길해지고 그 다음에 나노 하나가 유채꽃이 이게 기고 계절입니다. 이거는 반슌 늦은 봄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다른 것도 가볼까요? 나츠카오 고스 우레시사요 테니조리. 나츠카오 고스 우레시사요 테니조리. 자, 나츠카와 여름 내가죠. 여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절어가 나와있죠. 여름 내가요, 여름 강이요. 여름 강을 고스 넘는 거죠. 건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여름 강을 건너는 우레시사요 기쁨이여가 되는 거죠. 우레시사요. 근데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 제가 밑줄을 왜 쳐놨냐면 시에서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즐거움이요 그런 시는 너무 표현이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기쁨을 표시하는 어떤 거 대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직접 나 기뻐, 나 슬퍼, 나 아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직접적으로 여기 기쁨이란 말, 우레시사란 말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 강을 건너는 기쁨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테네조리 손에 뭐요? 조리 이게 뭐죠? 집신 일본식 집신입니다. 풀로 싸는 거니까. 자, 풀로 엮어서 만드는 게 조리죠.
우리는 지푸를 만드는 게 집신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우레시아인가? 왜 기쁨이 있는가? 보면 여름강이 사실 여름강이 비가 많아서 되게 수량이 늘어서 건너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시대에 강마다 다리가 있던 게 아닙니다. 다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도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난 그 냇가에는 이 냇가를 건너주는 그 가마 같은 거 태워서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시대극 같은 거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 시대는 여기 여름에는 저는 물을 가득 찬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떨 때는 물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가뭄이 들 때도 있었잖아요. 여기 가뭄이 드는데 즐겁다고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강물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건널 수 있구나. 삥 도로 간다든가 누구를 도움을 받아서 간다든가 아니고, 그래서 좋아. 그리고 손에다가 집신을 드는 겁니다. 풍경 떠오르시죠?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또 여름이잖아. 지금 계절도 여름이에요. 낮에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다리가 얼마나 시원하겠어. 홀딱 보고 헤엄도 치고 좀 하면 좋은데 옛날 물은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3부에서는 짧으니까. 자, 요사 부성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자기를 자상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너무 그림이 너무나 우리 요새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근세 시대에는 그림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도 정말 발달했습니다. 일본 만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잘 못 읽겠어. 서화 같은데 글하고 그림은 이 부성 자신이 그렸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요거는 요런 글씨입니다. 배울 학자잖아요. 근데 왜 점도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는 이 시대의 캘리그래퍼, 글씨 디자이너가 난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어떻게 쓰여있냐면 가크몽와 시리카라 느케르 호타르카나. 자, 가크몽와 5글자죠. 학문은 지금 여기서 책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딴 생각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공상에 잠기거나 아니면 잠깐 조는 것 같은데, 학문은 시리카라, 이 엉덩이 고자입니다. 엉덩이입니다. 엉덩이에서 엉덩이로부터 그다음에 늦게를 빠지는. 근데 엉덩이가 무슨 빠지긴 뭐가 빠졌다고 했어. 어디에 빠진지 아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비유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학문을 하는 거야. 근데 시리카라의 늦게 엉덩이로부터 빠져버려요, 이게. 왼쪽 귀를 들으면 오른쪽 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학문을 하는데 내가 한 공부라는 게 맨날 열심히 눈을 했으며 엉덩이에서 빠져나가는 호타르 아시죠? 반딧불이 카나, 여기 기레지 있습니다. 반딧불 이려나 반딧불인가 그냥 느낌 되겠죠.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가끔뭔가 학문은 엉덩이에서 빠져나가는 반딧불인가 정도 느낌이 되는 건데, 좀 이렇게 자기의 지식은 채우는 거잖아요. 눈으로 채우는 거지, 그치? 지식은요 머리로 채우는 거긴 한데 보면서 채워야 되는 거니까 눈으로 귀로 채우는데, 채우는 학문을 채우기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하면 다 쌓이지 않고 엉덩이로 쑥 빠져나가 가버린다는 얘기인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쌓여도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 그 호타루란 말을 이렇게, 호타루가 엉덩이 꽁무니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도 엉덩이 끄트머리에서 뭔가 빛이 나오면서 결과물이 나면 좋겠는데 라는 저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공부가, 여러분 공부라는 건 제가 그 누구죠? 하시모토 사나이 사람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개발록을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모토 사나이가 이 에도, 지금의 도쿄로 이 시대입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 공부도 쌓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했다면 아직 덜 쌓인 겁니다. 젊은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돼. 이런 건 기본적으로 쌓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제가 공부하는 요령이 생기고 공부가 잘 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되건. 그리고 이 엉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실이란 말, 이 엉덩이 고자인데 이게 구 가지고 고를 표기한 거예요. 소리를 중국어에서 입장에서. 자, 이런 비속적인 엉덩이라든가 뭐 그런 보통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체의 부위 중에서 절대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천박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천박하고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 배운 거죠, 어딘가에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호타루가 있잖아요. 근데 형설지곡 그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딧불, 형은 뭐예요? 반딧불 빛을 비춰가면서 밤에 전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설, 눈에 하얀 빛을 받아가면서 책을 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낮에는 그 사람들이 청경우독, 날씨 좋은 날에는 밭일을 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에는 쉬는 날에는 책을 읽는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했던 것 같습니다. 가크몽아 시리까라 느끼르 호타루 가나. 멋있다. 집안에 이렇게 시 같은 거 여러분들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혹시 있는 분들은 같이, 아니면 와이프랑 같이 이런 거 하나 한글 세로 쓰기 해보세요. 한글도 옛날에 세로 쓰기 했기 때문에 세로 쓰기 하면 정말 예쁩니다. 한글도. 그러니까 일본어는 가로 쓰기 하면 안 예뻐요. 제가 생각해도. 일본어는 그래서 지금까지 세로 쓰기 하는 겁니다. 한자하고 히라가나 섞인 문장을 세로 쓰기 하면 너무나 예쁩니다. 캘리그래피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도 근데 한글도 한번 써보세요. 멋있습니다. 한글도. 이렇게 세로로 쓰는데 세로 쓰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로 쓰기 했는데 어떤 친구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아유, 그거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4페이지나 남았다고? 끝난 게 아니네. 자,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또 가봅시다. 흐르유키야 고코로 치타에다. 잠깐만요. 고코로 치타예요. 고코로 치타예요. 키미다치. 제가 쓰고서도 제 걸 잘 못 읽으니 어떡할 거야 이거. 자, 흐르유키야 고코로 치타예요. 키미다치니. 제가 지어본 겁니다. 여기 유키라는 계절을 제가 넣었고, 야, 사람들 다 쓰는 거. 야가 얼마나 평범해요. 다 야잖아. 그렇죠? 뭐뭐야 하면 뭐뭐요 해가지고 이렇게 시적 감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리는 눈이요. 흐르유키야. 고코로 치타예요. 마음을 치타에로 전하거라. 키미다치.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자네에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눈에 창밖으로 내린 눈을 보면서 근데 조금 뭔가 어설퍼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접은 겁니다, 이거. 후르유키야 고코로 치타에 때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렵네요, 여기 할 때가. 키미다치니. 우리 작은 놈한테 제가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실 공부가 힘든 거죠. 공부가 힘들면 사람이 마음 힘들게 돼 있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쌓아나가면 된다고 응원을 하는데 어디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림 예능이죠. 그다음에 글쓰기, 재능이 있는 녀석을 그러니까 이과가라고, 지금 문이과가 없긴 하지만 이과 공부하라고 억지로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사는 참견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봅시다. 그 다음 건 유쿠하르야 오모타키 비아노 나게 코코로. 이것도 요사부송의 하이카입니다. 유쿠하르야, 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계절어도 있고. 가는 봄이요. 가는 봄이. 우리 일본어에서 5글자면 한국어도 5글자인 게 되게 많아요. 정말로. 한국어 일본어의 그 유사성이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자, 유쿠하르야 가는 봄이요. 오모타키 비와노. 비와는 비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에 비파법사를 해가지고 또 아래가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땡땡땡땡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눈이 먼 비파법사들이
복구살 그 호구치가 했다고 했는데, 근데 비파를 들었는데 비파는 크죠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모따기, 오모이 무거운, 가는 봄이여 무거운 비파의 닦기 거꾸로 다크란 말은 끌어안다 뜻이거든요. 근데 끌어안는 마음, 그러니까 이 가는 봄이니까 좀 늦봄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봄이 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몸도 피곤해 안 피곤해요? 우리가 그 춘곤증이라고 있었잖아요. 한국에는요. 우리는 춘곤증이라고 하죠. 봄에 되게 노곤한 거.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참 뭐 연주해보지 않은, 한참 뜸했던 이 비파를 한번 쳐보고자 끌어안는 거. 비파 끌어안아야 됩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안아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그렇죠? 그래서 기타를 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유크아르야 오모타키 피아노 닦기 거꾸로. 자, 그 상황을, 이것도 뭐 하나 그림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또 가볼까요? 구모 논데 하나오 하크나리 요시노야마. 구모 논데 하나오 하크나리 요시노야마. 구모 너무 단자입니다. 이게 삼키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놓은데 삼키고, 하나오 하크나리, 꽃을 하크 토할 토자거든요. 하크 나리, 여기 기레지가 나왔네요. 꽃을 토했구나,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꽃을 토했구나. 요시노야. 요시노야마는, 요시노가 어디냐? 요시노야마는 벚꽃으로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아, 얘 좀 소리를 줄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차분하게. 근데 여기 하나가 나왔잖아요. 특별하게 하나가 뭔가 딴 꽃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벚꽃이라고 했죠. 사쿠라노 하나. 요시노야마가 이 산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벚꽃으로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노사마가 구름을, 이정식 해석해야 돼요. 구름을 놓은데 삼켰다가 그 다음에 구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에 비를 뿌려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름을 넘겨서 구름을 뿌려야 되니까 구름에 비가 내리겠죠. 그러면서 비가 벚꽃들에 떨어져서 벚꽃이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오 하고 꽃을 토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잘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름이 비를 막 뿌려대서 꽃이 떨어진 거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요시노야마가. 이인아도 좀 썼고 그런 게 됩니다. 요시노야마가 여기서는 구름이 주어가 아니라 요시노야마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죠? 이것도 괜찮죠? 날이 표현도 썼습니다. 토하는구나. 저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한국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꼭 대치되는 이런 한국어가 있을 거라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슷한 이런 느낌이겠거니 하고 말을 쓰는 건데, 추정이든가 단정이라든가 그런 거 영탄을 한다든가. 자, 어찌됐든 그럼 하이카이모 시데아리, 시토와 에나리. 이 제가 쓴 건데, 자, 하이카이도 시데아리, 시이고 포엠입니다. 시토와 시라는 걸 에나리, 구름. 제가 요거를 쓴 겁니다, 일부러. 구름, 그림이라네, 그림, 이올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라는 거, 잠깐만, 마우스가 안 움직여. 잠깐만요. 갑자기 바보 같은 행동할 때가 있어. 마우스가 안 움직여. 지금 죄송해요. 움직인다. 지금 뭐 끊겼나? 그러니까 시라는 건, 저는 시는 그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그린 그림이던, 넘어가고, 지금 제 얘기는 뭐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은 거의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미다레야 타이가 오마에니 이에니갱. 사미다레야 타이가 오마에니 이에니갱. 저기서 5월우가 있습니다. 사미다에 5월우. 그러니까 보통 5월은 3이다는 뭐냐? 5월에 그러니까 일본은 5월, 6월, 7월 장마거든요. 우리는 6월, 7월, 8월인가? 그 정도 장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내리는 비를 장마라고 하는 거다. 5월에 내리는 장마, 큰 비라 말하는 거죠. 근데 장마비요 이렇게 하면 되나? 장마비요. 다이가 커드 오키나 카와잖아요. 대하 드라마 할 때 이게 대하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커다란 강을 마이니 앞에 두고, 이에 집이 니게 두채, 이게 처마 혼자거든요. 그냥 입을 쓸 때 이케 니게 상게 이런 쓰거든요.
그러니까 두채가 되는 겁니다. 집이 어디에 있어요? 커다란 냇가, 강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강가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온 거야? 3월달에 5월에 장마비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 신났다. 물고기가 떠내려온다 그런 게 아니겠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근데 이 이야기하는 이 요사부성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신 자기가 그 풍경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저 물 불어나고 저 집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쓸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아슬아슬한 위험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하이크입니다.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일본은 뭔가 운이 없어. 원래 옛날부터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힘드네 일본 사람들도요. 자, 그러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요새는 일본도 경제적으로 엄청 쪼들립니다. 뭐 할 일이 있으면 다 빚을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노토안도 지진 난 데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나고 있는데 뭐 200몇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외진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연인처럼 그런 사람들의 거기 길을 뚫어주거나 뭐죠? 하수도 시설 있잖아요. 상하수도 시설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전기 같은 거 그걸 해주기 싫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많이 들잖아요. 차라리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 다 이주하시오라는 게 커다란 흐름입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제가 증평에 사는데 증평이 저희 고향인데 저쪽 미원이라든가 미원은 저희 집안 있는 시골구석인데 거기 그러니까 산골에 몇 집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재해가 입었으면 다시 도로가 무너졌으면 다시 깔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 다 해야 되고 뭐 수도가 혹시 들어갔으면 수도도 다 해줘. 그러니까 그게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 저 안 할게요. 나 안쪽으로 이주해 사세요라고 한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타이가오 마에니 이에니기 큰 강 앞에 집 두 채가 있는데 근데 강가 이 시대에 강가에 있는 집이라는 거는 정말 허술한 집입니다. 강가 옆에다 훌륭한 집을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마비가 내리고 있는 풍경입니다. 또 가봅시다. 토바도노에 고로쿠키 이소그 노아키까나 토바도노에 고로쿠키 이소그 노아키까나 이것도 이 토바도노란 말은 이 옛날에 시라카 상황이라고 있었어요. 제 역사도 보세요. 시라카 상황에 리큐이란 말은 별도의 어느 지역에 국을 만드는 건데 거기가 이 토바도노라는 이 궁전입니다. 별궁이죠, 별궁. 근데 거기로 고로쿠키 대여섯 5, 6기 기는 기수할 때 말 탄 사람 기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탄 병사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탄 대여섯 명의 병사가 있어고 서두른다. 근데 노아키까나라고 했는데 노아키는 아까 나왔습니다. 가을에 부는 아주 커다란 아주 거센 바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역사를 모르면. 응? 그렇죠. 이 가을 지금 거친 바람이 부는데 그 속을 대여섯 명의 말을 탄 무사가 토바도노라는 그 궁을 향해서 엄청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서두르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하이카이는 실제 모습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레지, 기고, 계절어, 그다음 실제 상황에 맞는 거. 근데 이거는 뭐가 실제 상황이냐면 이 요사부성이 이게 역사적 상황이거든요. 역사적 상황이 펼쳐졌던 그 장소에 가서 역사적 사건들을 그 토바도노에 아주 거친 바람을 헤치고 그 서두르는 그 이 기병들 대여섯 명의 기병들을 상상하면서 하는 그림 이 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배경을 좀 떠올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역사적 사실, 이야기의 뒤에가 되어 있는 뭔가를 알지 못하면 사실 감상이 안 되는 거죠. 감상이 불가하는 겁니다. 너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끌어온 거고 뭐 굳이 엄청 자세히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풍경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상상 사진이 되는 거예요. 상상 사진, 상상 한 컷. 밑에 거 가볼게요. 스즈시사야 카네오 하나르르 카네노토 스즈시사야 선선하다 그죠?
량자입니다. 시원할 량자인가 그렇죠? 선선함이여 가네오 하나르르 종이죠. 종을 하나 지금 하나레르예요. 지금은요. 하나르르 종을 떠나다 헤어지다 멀어지다는 뜻일 건데요. 근데 종을 멀어지는 종에서 멀어지는 카네노도 종 소리가 되는 겁니다. 선선할 이게 언제인지 몰라도 선선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종 소리가 들린 거죠. 카네노도가 종 소리가 들렸는데 뭐예요? 이게 여러 개 스즈시사가 맞다 이게 계절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즈시사가 추울 때 같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름에 선선함을 말하는 겁니다. 저녁 무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을 할 때는 계절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더웠지만 저녁이 되면 조금은 이렇게 더위가 좀 누그러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종이 땡땡 우리도 절에서 울리지만 여기도 절에서 울리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울리나? 교회 종은 안 치지. 근데 여기 보시면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종이 하나가 있죠. 뒤에 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땡 치고 쭉 가서 이어지는 종이 울려나가는, 울려 퍼지는 느낌도 준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원래는 세로쓰기였기 때문에 땡 하고 이렇게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땡 카네노다 종소리.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이게 느껴지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시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된 거죠. 여름 저녁에 약간 그나마 좀 선선해졌다라고 느꼈을 때 땡 하고 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하이크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때 또 가볼까요? 자, 가나시사야 치리노 이토그 아키노 가제. 가나시사야 여기 또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써놔가지고 슬픔이요. 계절어 기레지 있고 치리노 이토그 아키노 가제. 낚시조자입니다. 낚시줄이 되는 거죠. 낚시줄이 흑그. 낚시줄에 부는 거죠. 사실 낚시줄이 부는 게 아니라 아키노가 뭐가요? 가을바람이. 슬프구나. 가을바람이 낚시줄을 흩날리는구나.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이건 조금 상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을바람에 불어서 근데 첫 번째 가나시사야라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데 슬픈 거를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가 전부 다 슬프던 그 연동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지는 않은데 그냥 내가 낚시줄을 들이고 있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슬픈 내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든다 그런 느낌 같아. 슬프구나. 낚시줄에 부는 가을바람이요. 이 정도. 왜 가을바람은 이제 겨울을 죽음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쓸쓸한 느낌이 있는 거죠. 자, 또 가볼까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시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데 이 요사부성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른 요사부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하이카이들이 되게 평범하고 진부하고 그걸 뭐라고 하면 치키나미초라고 합니다. 다을월 병자인데 늘어서 병자인데 그러니까 치키나미초라는 건 아니 평범한 거 해서 있죠. 신센사오 갖기 신선함을 갖그라면 동사가 있습니다. 결여하다. 이거 우리 한자로 흠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결자의 일본 신자체입니다. 신선함을 결여하고 그 다음에 침프 승이르 사크흐 침프 진부한 거 승이르 동사 붙어가지고 너무뭐한 거 지나치다 매우 지나친 작품을 이 치키나미초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1700년 후반기 후반기에 이 시들이 뭐랄까 진부함을 이 치키나미초라는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보지는 않았겠지만 여기는 웃기다거나 익살스럽거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시간이 한참 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또 재밌는 걸 좀 해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크 맞춘 하이카인데 분가 본세기 1804년 30년까지를 가장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바야시
성이 고바야시고 이름이 이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거 제가 써놓은 건데 세이카치 하이카이, 생활 하이카이, 생활에 얽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되게 뭐죠?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7살 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우리는 계모가 되는 거죠. 일본은 계모 뭐라고 해야지? 그 계모 표현이 따로 있는데 그런 이야기 되게 많습니다. 네, 핍박받는 거 우리 장하온년처럼 장하온년하고 누구지? 홍지파치에서 처럼. 근데 그 어머니가 8살 때가 새어머니가 오는데 아들을 낳아요. 또 새어머니가 자기 남동생이 되는 건데 갈등이 무지무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살인가 몇 살에가 이제 에도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람 고용살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나중에 아버지가 근데 그 어머니 들어온 새어머니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꾼 집안이거든요. 이 고바야시 이사는 농사꾼 집안입니다. 근데 농사도 분홍이 있고 지방에 분홍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메이지 유신을 도와준 그 일부 세력 중에서는 아주 잘 사는 농사꾼들이 그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한 중류 수준 이상의 농사꾼 집안이었는데 이 새로 든 어머니가 그 사이에 집을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사일도 엄청 열심히 졌겠지. 우리네들 훌륭한 어머니들처럼.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 고바야시가 35살쯤 됐나? 그때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고바야시 이사가 고향에 돌아와서 한 달 정도를 간병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자기 배다른 아들 동생하고 앞에 어머니가 놓고 이 재산을 반반 나눠 가져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언으로. 근데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도 시대에 재판하는 기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재판도 1심, 2심 되게 길었대. 그래서 14년 동안 해서 나중에는 재산을 어느 정도 받게 돼서 고향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53살인가? 그때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막 낳는데 셋인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는데 전부 어려서 다 죽습니다. 그다음 아내도 10몇 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서 이제 고바야시도 50몇 거의 60살 됐잖아요. 그래서 이가 다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늙으면 이는 다 빠지는 거니까. 지금이야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가 살아남지만 늙으면 이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노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두 번째 결혼합니다. 사연인 30 중반 된 여자랑. 근데 그러니까 사다가 나중에 중풍도 걸리고 쓰러져 나중에 깨끗하고 죽습니다. 근데 할 짓은 다 하거든.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게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약한 입장이고 그래서 약한 자에 대한 동정 그런 거를 이 하이카에 많이 녹여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 배울 때. 그런데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죽은 건 거의 매독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들, 애기들이 어려서 그만 다 죽은 이유도 전부 그 태내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매독에 걸려서 아기들도 다 죽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깥에 드러나는 이 고바야시 이사의 하이카이 같은 경우는 좋은 것들, 교과서에도 막 실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본 교과서에.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고바야시 이사는 이 하이카이를 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한 일들, 유학 다닌 일들, 매매춘한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른들 보는 거 맞습니다. 제가 아예 동용이 아닙니다라고 찍어놨습니다. 자기 50몇 살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결혼을. 근데 그 아가씨가 25이니까 젊었어. 대신 이사는 재산을 반 정도 나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먹고 뭔가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일본 수필 중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부모가 죽을 때쯤 되면 자기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부모의 유산도 물려받아서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게 된다는 게 보통 일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못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이 이사도 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이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성을 샀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서로 더 이야기가 맞은 거죠. 근데 자기 그 책에 그 사랑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적어놨어. 그게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루에 5번, 7번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건 제가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생마, 생마. 근데 사람은 다 생마예요. 클린턴도 생마고, 생마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거를 남자도 어느 정도 되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성은 남성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못하고, 근데 이 고바야시 이사의 이 아름다운, 저도 이 약자를 동정하고 이 훌륭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일본에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다시로상한테, 여성한테 들었어,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하이카이에서는 고바야시 이사 그 하이카이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석상 그거 알아요?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그리고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찌됐건 그건 그렇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약자인 것 같은데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문학자들이고 정치가고 뭔가 이런 그 성적 편린의 그런 거에 대한 건 문제가 참 많아요. 넘어갑시다. 그 시대 얘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순수한 마음, 약자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 고바야시 어릴 때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 새엄마 사이도 안 좋고, 그다음 거의 쫓겨나다시피 바깥으로 일하러 나간 거니까. 가봅시다. 와레토기 때 아소베야 오야노 나이스즈메. 와레토기 때 나와, 그때 와서, 나와, 여기 어서 나와서 나와 함께 아소베야, 여기 기레지가 있습니다. 놀자꾸나 정도 되겠죠. 여기서 한국식으로 한다면. 오야노 나이 스즈메, 부모가 없는 참새 작자입니다. 참새. 자, 나와, 와서 놀자, 어서 나와 놀자, 부모가 없는 참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참새가 뭐 부모를 잃었나? 그래서 나랑 같이, 너도 약하지? 나도 약해. 우리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놀아줄래? 내가 너랑 놀아줄게 라고 동정을 표시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야노 나이스, 부모가 없는 참새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 참새는 주둥아리가, 새끼는 부리가 노랗죠. 그 다음에 커가면서 거의 참새 모습. 근데 참새가 이게 새끼인지 어민지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실제로 여기는 시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놀자, 부모가 없는 참새야. 부모가 없는 참새가 고바야시 이사라는 하이카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동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참새는 부모가 없는 참새라는 걸 보장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신 그런 오야노 나이 스즈메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랑 놀아줄게 라고 동정을 표시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이 고바야시 이사 씨가. 두 번째 시도 가볼까요? 네스가타노 하에 오모 교가, 이거 교라고 읽어야 됩니다. 교지만 교가 가기리까나. 자, 네스가타, 자는 모습이죠. 네르 승하다니까 자는 모습에, 하에 파리 승자가 그렇고요. 오란 말은 쫓을 출자인데 쫓다는 거죠. 파리를 쫓는 것도 교가, 오늘이 강일이 한계, 오늘 끝 가나, 여기 기레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려나 정도 하면 될까요? 자는 모습을, 부모,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는 모습에 달라붙는, 우리 아버지가 잘 때 달라붙는 파리를 쫓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려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 전까지 한 달 정도 돌아와서 이제 간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파리가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 부채로 안 했을까? 뭔지 모르겠어. 그건 안 나오니까. 파리가 몰려드는 거, 파리를 항상 쫓으면서 간병을 한 거죠. 지금이야 파리 보기가 쉽지 않지만 파리는 그냥 일상적인 거죠. 옛날에는요. 지금도 식당 어디 가서 파리 한 마리 나오면 막 난리가 나는데,
제가 이쪽 동네에도 그 한식 뷔페 집이 있잖아요. 근데 파리가 날아다니면 가기 싫어. 근데 그것 좀 잡으면 좋을 텐데 안 잡고 있어. 게을러서 진짜. 하여튼 여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근데 여기서 어디 갔어? 어디죠? 이게 39살이었다고 한다. 39살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서 아버지 간병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부친 간병하면서. 그리고 여기 계절어가 여기 하나가 길해지고 계절어 기고가 이 8입니다. 8은 기본적으로 여름을 나타냅니다. 보통 상가, 삼하 써가지고 4, 5, 6 이런 표기를 하거든요. 4, 5는 추운데 무슨 여름이야. 근데 이거는 상가 4, 5, 6 음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8위는 여름의 계절어다. 계절어도 있다. 척하니. 되게 슬픈 얘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8위를 쫓아드리는 내 부치들도 오늘을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우메 사케도 응의 스나케도 히토리카나. 어우 슬퍼. 자, 우메 메아가 사크 케레도모 피지만 메아꽃이 피지만 메아꽃이 피어도 응어이스 꾀꼬리죠. 끝꼬리가 나케도 꾀꼬리가 울어도 히토리카나. 또 카나를 많이 썼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카나라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좀 이렇게 우울한 느낌인 거야. 뭐뭐 이려나 정도니까. 그러니까 메아꽃이 피고 꾀꼬리가 울어도 나는 혼자구나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설명에는 이 자기 어린 시절을 보면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진 시라고 할까라고 하는데 뭐 세상은 혼자인 겁니다. 혼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처리를 할 것인가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철학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파리 승자 저기 씁니다. 그리고 위에 참새가 있는데 거기가 참새가 계절어입니다. 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야노나이스즘에 부모가 없는 참새는 보통은 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까 저번에 강의에서 있던 것처럼 세시기, 사이짓기를 보시면 그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자, 다음 또 가볼까요? 자, 3페이지 남았습니다. 그 동정심이 강한 우리의 착한 이사씨 야레 우즈나 하행아 테오스르 아시오스르 야레 우즈나 하행아 테오스르 아시오스르 야레 야 이봐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봐라 우즈나 때린다는 거죠. 때리지 나 동사에 나는 금지에 나된 강한 금지 표현이니까 자 이거 봐 때리지 마 하행아 파리가 테오스르 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르는 마찰을 찰자 써가지고 비비다는 뜻입니다. 파리가 손을 비비고 아시오스르 다리를 비빈다. 발을 비비는 거야? 다리를 비비는 거야? 발을 비비겠지. 이봐 때리지 마. 우리 같으면 파리채를 생각하면 되는데 요새 친구들 젊은 친구 파리채는 안 하? 자, 때리지 마. 파리가 손도 빌고 다리도 빌잖아.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여러분 말해본 거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얘기죠. 조금 여기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고바야시 이사에 오면서 이 우스꽝스러움, 해야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렇죠. 아까 마치오 바쇼 그다음에 요사부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정말로 수준 높은 그런 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자, 또 가봅시다. 야생아에르, 마케르나, 이사, 고레니아리. 이것도 정말 유명하시죠. 자, 야사가 이 숫자입니다. 초라할순가, 파리할순가. 아주 말랐다는 겁니다. 야세르 동사. 야세르가 마르다 시니까 카에르, 개구리. 마른 개구리야, 마케르나, 마케르, 지단 말. 나도 많이 써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날 썼으니까. 뭐 하지 마라. 마케르, 지단 말입니다. 자, 지지 마라. 이사. 이사인 내가 고래네. 고래는 기본 이신데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있다. 이것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것에 있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마른 개구리야. 지지 마. 이사가 여기에 있어. 내가 널 도와줄까? 힘이 되어줄까?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야세 가요라는 말이 개구리가 싸우는가?
그런 게 아니죠. 막개로 지지 말라는 말은 개구리를 어느 개구리를 보고 개구리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바르고 못 먹어서 그런가? 근데 야 잘 버텨. 너 불우한 처지도 그것도 이겨내. 내가 여기서 응원할게. 그런 느낌 같아. 제가 옛날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사시군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마찬가지지만 어디 갔죠? 개구리니까 개구리가 어디지? 야생가에르가 그 다음에 여기 개역에 있죠. 마른 개구리가 여기 봄이라고 할까요? 여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 코코니 아리 여기는 뭐죠? 기레지가 없네. 자, 아리도 기레지다. 여기에 있다. 있노라 느낌이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재미있으시죠? 야살가에르, 마케르나, 이사 고레니 아리 표현이 됩니다. 또 헤크라베가 맞다 하지 마르죠. 흐유고머리. 헤크라베가 맞다 하지 마르죠. 흐유고머리 되어 있습니다. 해는 방귀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다음 그라베르 빗자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가 아니라 방귀대회인가 방귀대회. 이게 일단 방귀대회가 말이 되긴 안 되는데 방귀대회가 맞다 또 하지 마르죠. 여기 이게 길어집니다. 또 시작된단 말이야. 또 시작되겠군 느낌이 되는 겁니다. 흐유고머리. 고모르란 말은 우리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처박히는 거.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하니까 아대 안 나가고 겨울에 또 농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박히는 거를 후유고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뭐죠? 고구마라든가 겨울에 뭐 먹겠어? 고구마 아니면 푸성기 그런 거 먹으니까 방귀가 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구마하고 무도 방귀 잘 난다고 하나요? 그래서 좁은 밖에 안 나는 집에서 실제로 오락을 했답니다. 방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잘 방귀는 아무 데나 나오는 건 아니긴 하는데 이렇게 방귀 가지고 심심하니까 누가 방귀를 뽕 끼우면 옆에서 뽕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방귀가 가지고 유의한다는 건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런 걸 겨울에 이제 앞으로 시작될 거야. 기대해. 그런 느낌이 어디가 좀 우스꽝스럽죠. 슬픈 모습이긴 한데 결론은 또 가봅시다. 쇼벤노 미부르이 와라의 기리기리스. 쇼벤노 미부르이 와라의 기리기리스. 자, 쇼벤 소변입니다. 보통 쇼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쇼벤노 소변이 오줌의 미부르이 몸을 흐르란 동사가 있거든요. 흔들다, 떨다는 말인 거예요. 미부리는 뭐냐? 어떤 경이로운 거 말해서 미부리가 스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미부리가 스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놓는다, 쉬를 놓은 다음에 몸을 부르르 떤다. 와라에 웃거라 기리기리스 귀뚜라미. 그러니까 이게 그때 화장실 사정이 뭔가 지은 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대충 쉬 같은 건 대충 아무데나 막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미부리 몸을 부르르 떠는 남자들 떨잖아. 근데 그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것 같아. 대신 그죠? 방광이 비어지면서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그게 생긴다 그런 얘기 얼핏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줌을 놓은 다음에 남자가 몸을 부르르 떠는데 옆에 귀뚜라미 보고 있는 것 같아. 웃어라 야 이놈아. 이 귀뚜라미야. 이거 진짜 하이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죠? 정말 우스꽝스럽고 해학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니 나중에 이제 다음 근대 초기에 이 마사오카 시키가 이런 거 하지 마. 좀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쇼 시계 그런 하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스즈메노코 서코노케 오후마가 터르 되어 있습니다. 스즈메노코 참새의 아이니까 새끼 참새가 되겠죠. 새끼 참새야 서코노케 거기를 노케를 하면 피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단 갑시다. 오후마가 터르 말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새끼 참새가 길가에서 막 뭔가를 쪼아 먹고 있었나 봐. 그렇죠? 그랬더니 이 화자가 야, 피해. 저기 말이 지나가 하는 거예요.
마르지라는 건지 마차가지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약자를 옹호하는, 참새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 이사의 그런 약자를 옹호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웃긴 얘기야 사실은. 여러분 비둘기라든가 새가 차에 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심지어 말도 아니고 치이지 않죠. 웬만한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는. 참새도 또 참새가 차에 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겨우. 근데 말에 지나간다고 참새가 말에 치일까봐 거기 피해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어떤 식의 해석도 있냐면, 이게 소코노케는 다이묘 행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근교대 상kin코타이 할 때 다이묘들이 1년은 에도에 있고 1년은 자기 영지에서 지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다이묘들 힘을 빼놓기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소코노케가 아니라 소코도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 피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물러거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아메거서가 나올 때 우리도 양반 놈들 지나갈 때, 분 놈들 지나갈 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도 못 지키면서 양반 놈들 하여튼, 그래서 이 스즈메의 이인화, 약한 새끼 참새는 게 당연히 약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같은 약한 존재를 이 스즈메노 코 새끼 참새를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오마, 실제로 그 권력자들의 행차를 길을 비켜라 물러거라 하는 들으면서 자기 처기질 비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 하이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새가 말에 치인다고요? 말이 무슨 천리만도 아니고, 페가수스 그것도 못 칠 것 같은데. 자, 들어가 봅시다. 밑에 거. 하에 와라에 후타치니 나르죠. 케사카라와. 하에 와라에, 여기 에라고 읽습니다. 해가 아니라 읽을 때는, 자, 하우라는 기다는 거, 아기들이 키는 거 있잖아요. 그 하우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애들이 키는 거 하이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생각나네. 우리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서. 자, 와라에 기어라 웃어라 후타치니 나르죠. 2살이 된단다. 저는 여기 또 기레지가 있습니다. 기어라 웃어라 2살이 된다. 2살 되면 안 일어나나? 일어날 것 같은데. 케사카라, 오늘 아침부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아기에 대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기들이 다 매독, 체내 중독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 그 생각은 안 해요, 이놈아. 그리고 그런 뭐죠? 일본의 그 풍속 문화, 일본 흐저크라고 하죠. 우리는 풍속이나 우리 풍속은 전혀 다른, 일본의 풍속하고 우리 풍속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일본 풍속은 성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런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 아우, 깜짝 놀랐어. 그거를 대충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얘기해준 타시로상 아리가또. 그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책을. 그래서 내용을 좀 도저히 말을 못할, 우리가 이런 품위 있는 문학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음담패설인데, 뭐 그런 거야말로 하이카이긴 한데, 그거는 저기죠, 쿄오카. 제가 쿄오카 광가 강의를 해놨잖아요. 거기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라고 또 만들어놨어. 또 가봅시다. 메데타사모, 이거는 추라고 읽습니다. 치유우 정도 해가지고 추 그라이나리 오라가르, 메데타사모 추 그라이나리 오라가르 되어 있습니다. 오메데타이 아니요, 오메데토 고자이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한자 눈목 나올 줄 도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축하드린다, 경사스럽다는 뜻입니다. 경사면 좋은 일이 경사죠.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이런 경사스러움도, 아니면 자기의 처지, 그런 것도 중, 가운데 중자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 안 했었기 때문에 가운데 그라이, 정도, 날이 이구나. 그러니까 오라가르, 나의 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어떤 느낌을 해석해야지 이거를? 이거는 그냥 이 고바시 에이사가 고향을 들어가서 이제 유산도 좀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나마 조금은 먹고 살까?
그런 식으로 자기 거를 이제 자기 그 처지를 그냥 비관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나타내는 하이카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래가 아마 지노 스미카가 유키고시아군 고래가 이게 뭐 이게 치노란 말은 끝날 종자가 있잖아요. 마칠 종자가 있으니까 마지막 스미카 여기는 한자가 좀 그렇긴 한데 스미카는 지금은 주가 써가지고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뭐 이게 마지막 내가 살 곳인가 유키고시아. 근데 내가 살 곳이 마지막 살 곳이 자기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안타까워 유키고시아까 눈이 5척이나 1척이 30cm니까 한 번씩 150cm가 쌓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본 이게 어디였지? 나가노인가요? 이 사람이 나가노 겁니다. 아마도 눈이 엄청 많이 오는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가 내가 죽음을 맞이야? 내가 마지막 거처인가? 근데 눈도 150cm나 쌓여있는 5척이나 거기도 아유 고난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 시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한자 같은 경우 우리는 쓸 일도 없습니다. 뭐 찾아오면 깃들이 서라든가 그래서 살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다음도 가볼까요? 자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양반이 자 이사시입니다. 이사시. 근데 저거 뭐 들고 있는 거야? 그 뭐죠? 상인이라면 와키자에 짧은 칼을 들고 다니는 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부유한 상인들은 그리고 뭐 사무라이는 긴 칼, 싸움칼하고 와키자시 작은 걸 2개 끌고 다니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그림을 봤는데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이카이 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쓴 건지 일부러 쓴 건지 잘 모르겠어. 하이카이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절사자로 써놨어. 그러니까 하이카이 시를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스승사자를 써야 되거든요. 원래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이카이 작가라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사 쇼조. 이사의 쇼조. 초상입니다. 그 다음에 춘포 뭐 써 있는데 이거 그리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옆에 하이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사라고. 이사 같은 이거 이런 글자가 참 읽기 어렵습니다. 여기 흑도자 같잖아. 그리고 위에가 이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익숙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대충 보면 그 글자구나 깨달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무슨 글자지 하고 눈을 뚫어지게 안 읽혀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무지한 저를 드러내니 참 이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매 이건 눈목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 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대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타로 써 있는 거예요. 타. 이건 도자를 쓴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는 보이죠. 이만큼. 사가 보이죠. 이것도 모는 보이는데 모가 위가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그 다음에 이건 치를 보이시죠. 확실히. 네, 우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우를 나타냈습니다. 치우. 그 다음에 이 위자를 그대로 썼고 그라이 이거 요 한자를 여기 쓴 것 같습니다. 뭐 글쓴 이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오고 이게 라가 납니다. 오라가 이렇게 오라가 이게 오라가를 어떻게 보여? 여러분 보이세요? 오라가입니다. 하르 봄춘자는 잘 보이시죠? 자, 아까 거기 나왔던 거 이거 그 시 제가 해석했던 거 그냥 뭐 중간 정도 삶이면 그냥 만족해야겠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복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농사꾼인데 에도 시대의 농사꾼은 산업공사 중에서 거의 밑입니다. 가장 어찌됐건 이게 농사를 짓는 이 야크쇼 백성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분홍의 경우 하시니까 꼭 그 신분제가 얽혀서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농사꾼 출신이 어떤 경우는 사무라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신생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부 말기에.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볼까요? 켄다이노 하이크의 마사오카 시키 근대의 하이크 하이카의 이름을 이 마사오카 시키가 하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그 짧은 식구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오치로의 아주 짧은
단시형 문학을 하이쿠라는 이름으로 이 마사오카 시키가 문학의 경지로, 그러니까 마치오바쇼가 해놨던 걸 다시 살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 것 중에서 하나만 골랐습니다. 좋은 거 많은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가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이걸 하나 골라봤어요. 에다마메야 산슨톤데 그치니이르. 에다마메야 산슨톤데 그치니이르. 에다마메, 여러분 에다마메 아시죠? 일본 여행을 하도 많이 가시니까 일본에 다이즈가 대두거든요. 콩. 근데 콩은 익기 전에, 푸릇푸릇한 콩이 익기 전 콩을 말한 겁니다. 그거를 삶는 거죠, 물에다가. 그다음에 뭐 소금도 하겠지. 그거에 에다마메입니다. 그게 에다는 가지고 마메는 콩이니까 가지에 익지 않은 콩을 통째로 해서 물에 데쳐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 작가에 가면 항상 첫 번째 츠마미, 오츠마미, 이 술안주로 꼭 나오죠. 안 익은 콩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다 해석하기도 뭐해,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잘 에다마메요. 여기도 지금 기레지를 썼습니다. 시키도 산슨톤데. 자, 산슨 있음이 3cm 정도 되는 거니까 9cm? 9cm밖에 안 되나? 9cm, 3촌. 우리 외삼촌? 그게 아니고 9cm 정도 톤데, 날라서 튀어오른 거죠. 톤데 그치니일, 입에 들어온다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에다마메 이게 똑 해서 누르면 쏙 나오잖아요. 파란 덜 익은 콩이 익혀진 그 입에다가 먹잖아요. 근데 이게 요 9cm 앞에, 자기의 입 앞에 거기서 똑 했더니 이게 쏙, 우연이겠지, 톡 튀어서 자기 입으로 쏙 들어왔다는 얘기. 그 커트를 찍은 겁니다, 사진을. 그리고 이렇게 하이쿠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는 하이카이가 하이크입니다. 이 강의도 이제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다마메야 산센터인데 그치니이르. 마사오카 시키.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근세 하이카이, 거의 이 시대는 와카하고 그런 게 거의 힘을 잃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요. 잘 잡혀와요, 이거는. 자, 아주 힘을 잃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잠깐 나가서 얼굴 보여야 되겠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근세의 하이카이는 시가의 중심이었습니다. 260년 동안 거의 앞시대도 좀 겹치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300년 정도.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마사오카 시키라든가 아까 호토토기스 있었잖아요. 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시가 짓기가 편하잖아요. 575, 5글자, 7글자, 5글자면 딱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도 유명한 거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이 근세 하이카이, 일본 단시형 문학은 제 강의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넘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 5시간 정도 될까요? 전부 합치면 그 정도로 한번 이렇게 짧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짧지만 더 이상 다른 작품들이 있을 수는 있지. 많은 작품을 읽어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직접 지어보는 거 있을지라도 이 근세 시대의 하이카이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도 여러분한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들어주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일본의 소설 낭독이라든가 수필 낭독이라든가 그런 걸 자주 듣습니다, 잠자리에서. 그러면 잠들거나 하는데 되게 좋아해요, 전 그런 거를.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톤을 낮출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 텐션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의 쉽게 잠도 올 수 있게 포근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나상 오치가라사마 되시다. 칭이노 도가 다음 통화 동영상에서 맞다 오야시마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치가라사마 되시다.